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합동화력함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많은 분의 요청이 있었지만 다룰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도 걱정이었고요. 또 제가 뭔가의 정치적 의도로 이야기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다루지 않을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원하시는 분이 많았기에 어쩔 수 없이 다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제발 오해 좀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합동화력함 기사들은 솔직히 완전히 정치쇼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정치쇼일 뿐입니다. 솔직히 저도 기사들이 올라왔을 때는 합동화력함 사업이 앞당겨져서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원래 장기 사업이었고 기사가 난 다음에도 여전히 장기 사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의 각종 무기 사업에는 중기 사업이 있고 장기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특정 무기가 필요하면 소요군에서 소요 요청을 하고요. 그럼 그 소요 요청에 따라서 수입할 것인가 국내 개발을 할 것인가가 결정되고, 국내 개발이 결정되면 국내에 충분한 기술력이 있어서 바로 개발 가능하면 중기 사업에 반영되어서 바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나 국내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장기 사업으로 지정되고, 그 무기의 개발이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 사업들은 아주 많은 경우 정식 사업이 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사업들은 정식으로 발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보통은 중기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기사화되고 또 그때부터 정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합동화력함은 중기 사업이 아니라 장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동화력함이 장기 사업이 된 이유가 우리가 합동화력함을 만들기에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합동화력함이 중기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장기 사업이 된 건 바로 육군과 공군의 강력한 반대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군과 육군의 반발로 인해서 중기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장기 사업이 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경우는 거의 10중 8구는 사업이 사장되게 됩니다. 아무리 공군과 육군이 반대한다고 해도 해군이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었다면 장기 사업이 아닌 중기 사업이 되어야 정상인데요. 해군도 억지로 이 사업을 중기 사업에 포함하지는 않았다는 건 해군도 이 사업을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중 8구는 사업이 사장되게 됩니다. 그럼 해군은 왜 이 사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항공모함 때문입니다. 해군에게 있어서는 합동화력함보다 항공모함 건조가 더 중요하고, 항공모함 건조를 위해서는 공군과 육군, 특히 공군의 협조가 필요하고, 굳이 공군과 육군이 강력히 반대하는 합동화력함을 억지로 추진했다가 항공모함에까지 영향이 가는 걸 걱정을 한 겁니다. 그럼 공군과 육군은 왜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많은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합동화력함의 취약성 때문입니다. 적의 공격에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결정적인 이유는 밥그릇 싸움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현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현 정부는 그 어떤 사업보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삼축체계를 중요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되는 게 북한에 대한 대응 수단인 킬체인인데요. 킬체인 중에서도 핵심은 북한 핵시설을 타격할 타격수단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현무5 같은 괴물미사일이 등장한 것이고요. 문제는 이 킬체인에도 밥그릇 싸움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주요 타격 대상을 700개를 선정하고 6해공3군이 각각 타격할 목표를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하지만 이게 킬체인의 핵심 과제이기에 700개의 목표 중에서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이 각각 몇 개의 목표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예산이 달라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목표는 육군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 공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해군도 더 많은 목표 타격 능력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합동화력함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합동화력함 계획이 나오니까 이건 마치 생태계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 수준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군과 공군의 타격수단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겁니다. 우리의 킬체인이라는 건 결론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으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 타격을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갈수록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이것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정보자산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발견하는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고, 문제는 발견한 다음에 최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선 만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걸 우리의 정보자산이 발견했다고 치죠.
그럼 각 군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요? 우선 공군은 당장 타우러스 미사일 같은 미사일이 탑재된 전투기부터 공중에 띄워야 합니다. 우리 공군은 항시 한 개 편대가 공중에서 대기를 하고 있지만 이 편대는 기본적으로 제공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거라 타우러스 같은 미사일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타우러스 미사일 같은 장거리 스탠드오프 무기로 무장을 한 개 편대 이상이 항시 대기를 하면서 긴급 출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건 한 개 편대뿐이고 그것도 지상에서 이륙부터 해야 합니다. 만일 북한이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을 한 번에 발사한다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더욱더 타우러스 미사일은 암속 미사일이기에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이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걸 막기에는 전혀 적합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럼 육군은 어떨까요? 육군은 현재 경기 남부에 2개의 미사일 부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해안 쪽에 1개의 미사일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개의 미사일 부대를 추가 편성하기 위해서 시설 건설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육군의 탄도미사일 부대들이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 같지만 전혀 그러하지는 못합니다. 우선 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들은 평소에는 요새화된 지하기지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떨어지면 이 지하기지를 벗어나서 각자 편성된 포대 단위로 이미 정해진 발사진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우리가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 장소에서나 막 쏠 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정확도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아무 데서나 사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사하는 미사일이 좀 더 정확하게 목표에 명중하려면 이미 측지가 완료된 정해진 진지에서만 사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해진 진지는 정확하게 측지 작업이 이루어진 건 물론 광케이블로 유선통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적의 무선통신에 대한 감청이나 방해에도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이동식 발사대들이 이 진지로 이동하고 포대 단위로 배치되어서 지휘 차량의 지휘를 받아서 발사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육군의 미사일 부대에서 주로 운용하는 건 탄도미사일이기에 속도가 빨라서 목표에 타격하는 건 공군의 타우러스보다는 빠르겠지만 문제는 이 준비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의 탄도미사일 부대도 북한의 고체 연료 미사일에는 제대로 대응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동화력함은 공군과 육군의 이런 과정이 전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합동화력함은 수직 발사기의 미사일들이 언제든지 바로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바로 발사가 가능하기에 현재 발사하는데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고체 연료 미사일 발사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기본적으로 합동화력함은 3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해군은 한 척의 함선이 항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4척을 보유하는 게 기본입니다. 한 척은 정비를 하고 한 척은 휴식을 하며 한 척은 임무 대기를 하거나 아니면 임무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게 되므로 한 척의 함선이 항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4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합동화력함은 단 3척만 건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합동화력함은 언제 어디서든 바로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항구에 있어도 임무를 수행할 최소한의 병력만 탑승해 있으면 바로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에 굳이 4척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도 엄청나게 쌉니다. 합동화력함 한 척에는 80개의 미사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만일 이걸 공군이나 육군이 한다면 어떨까요? 공군과 육군이 80개의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어떠할까요? 공군은 최소 40대의 전투기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고 육군은 막대한 이동식 발사대와 그 발사대를 위한 지하기지까지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지금 육군에서 만들고 있는 4번째 미사일 부대를 위해서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화력함은 잡혀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천억입니다. 6천억. 현재 합동화력함은 3척을 도입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척당 2천억밖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인천급 호위함보다 더 싼 겁니다. 공군과 육군이 이 정도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들이는 비용에 비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비용이 적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군과 육군 입장에서는 이 합동화력함은 킬체인이라는 생태계에서 마치 황소개구리와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공군과 육군이 이 함선의 취약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제가 말한 것처럼 이 함선은 가격이 2천억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탑승하는 승무원도 잘해야 50명 정도고요. 많은 분이 이 함선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요. 왜 지켜야 하는 거죠? 이 함선보다 인천급 호위함이 더 비싸고 더 많은 승무원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급 호위함을 지키기 위해서 인천급 호위함을 호위할 함선을 우리가 배치하고 있나요? 이 함선은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함선은 일회용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합동화력함은 바로 북한의 주요 타격 지점에 대해서 보유한 미사일을 전부 발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서는 끝입니다.
그 후로는 합동화력함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한마디로 텅 비어 있는 껍데기일 뿐이고 이 껍데기를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북한의 긴급 표적에 대해서는 어떡할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공격해야 할 긴급 목표가 나타날 걸 대비해서 미사일을 남겨둬야 할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정조대왕급이나 KDDX가 할 임무입니다. 기본적으로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이 합동화력함에만 탑재되는 게 아닙니다. KVLS-2가 탑재되어 있는 정조대왕급과 KDDX에도 탑재될 것이고 긴급 표적은 이 함선들에 탑재된 탄도미사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동화력함은 만일을 위해서 미사일을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효율성과 가성비로 인해서 육군과 공군에게 있어서는 합동화력함은 킬체인이라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인 것이고 또 북한의 고체연료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렇기에 공군과 육군은 이 합동화력함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했고 그래서 중기계획에 포함되지 못하고 장기계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해군조차도 자신들의 항모를 지키기 위해서 합동화력함을 희생시킬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방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합동화력함 사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코미디 같은 건 뭐냐면요. 정작 사업을 기사화시키긴 했는데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장기계획에서 중기계획으로 넘어오지도 못했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2036년까지 건조한다는 겁니다. 기존과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사를 정치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와 국민들에게 마치 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것처럼 기만해두고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그대로인 겁니다. 물론 사업자로 대우조선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대우조선에서 바로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합동화력함을 어떻게 만들지를 기획하는 단계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 사업을 급하게 추진한다면 5년이면 됩니다. 5년이면 합동화력함을 전력화시킬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어려울 게 전혀 없는 함선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씩 걸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동화력함은 육해공삼군의 이해관계 때문에 전혀 앞당겨지지 않고 있으며 이번 기사는 국민과 대통령을 기만하는 완전히 정치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하기 싫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영상 때문에 또 저는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며 욕을 먹겠죠. 그러나 합동화력함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저로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밖에는 말하지 못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